권 기자, 3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가 하나둘 나오고 있죠. 네. 가장 눈에 띄는 숫자 하나 꼽으면 어떤 겁니까? 네, 지난 주말에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눈에 띈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구주가 40대인 집들의 월 평균 사업 소득이 1년 전보다 무려 13% 넘게 감소했다고 나온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 상황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인데요. 비교가 가능한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107만 4천 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평균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 흐름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40대 가구주 가정들의 사업 소득이 3년 만에 다시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방역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3분기에 105만 천 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밀렸습니다. 전 연령대에서의 사업소득은 지난 분기에 0.3% 그래도 소폭 늘어났는데 유독 40대 가구주, 40대 가장들의 사업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40대가 가장인 집에서 유독 감소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역시 내수 부진을 꼽습니다. 40대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업의 타격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40대 자영업자들이 1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명 중 1명꼴로 도소매업에 종사합니다. 사람들이 뭘 새로 사야 이 40대 가장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야말로 지갑이 닫혔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지금 2년 반째 역대 최장 기간인 10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기록적인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가구들이 쓴 돈, 생활비가 월 평균 290만 7천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이를테면 그중에서 의류와 신발에 쓴 돈의 비중이 3.9%에 그쳐서요. 이것도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잠깐 생각해봐도 살림살이가 빠듯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보통 새 옷, 새 신발이죠. 특히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옷이나 신발을 사는 데 들이는 돈이 1년 전보다 13% 넘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쓸 돈도 없지만요. 기후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의류업계에서는 큰 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이를테면 트렌치코트나 가벼운 재킷 같은 보온 효과가 크지 않은 이른바 간절기의 예쁜 옷들은 없어도 괜찮네 하면서 아낀다는 겁니다. 옷뿐만이 아닙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돈은 웬만하면 줄이는 모습이 역력하고 목돈 나갈 소비는 더욱 줄였습니다. 술, 담배도 덜 하고요. 차를 사는 데 들인 돈은 1년 전에 비해서 2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내수 부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큰데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들은 그래도 대체로 올해보다는 내년의 소비 성장세가 약간 더 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내려가기는 힘들 걸로 보이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되긴 했고요.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 걱정이긴 하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특히 근로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올해보다는 약간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해도요. 실제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는 모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환율이 걱정입니다. 1달러에 1,400원 선이 거의 새로운 표준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기름값이 웬만큼 내려간다고 해도 수입 물가에 계속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여파로 주요 농작물들의 생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소비하는 커피, 초콜릿, 올리브유 같은 주요 식재료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돈은 똑같이 쓰거나 더 쓰더라도 누리는 소비의 수준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죠. 네, 아무튼 내수 부진이 자녀들과 노부모를 한 어깨에 짊어진 40대 자영업자들의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가계의 소득 타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세가 좀 완만해지고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최근 분위기가 소비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물가로 사람들 지갑이 얇아지면서 올해 새 차 사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적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히 2030 젊은 층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살펴봤더니 올해 들어 10월까지 20대 이하가 등록한 새 차가 6만 3천 대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전체의 5%에 그친 수준이었는데요. 아직 11월, 12월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추세라면 올해 20대 이하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지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30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21%던 점유율이 꾸준히 하락해서 이렇게 14%까지 떨어진 건데요. 젊은 층의 경제적 여력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신차 가격이 급증한 게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3,600만 원대였던 신규 승용차 평균 가격은 지난해 4,9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4년 만에 36%나 오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고차로 눈을 돌리는 젊은 층도 많은데요. 올해 10월까지 중고차 실거래 대수에서 20대와 30대의 비중은 각각 8%와 20%로 신차 등록 대비 높았습니다. 한편 이 자동차를 필수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굳이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것도 있고요. 또 차량 공유, 이른바 카쉐어링에 대한 수요가 커진 건데요. 이 젊은 소비자들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그 사용의 개념을 더 좋아해요.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소유를 하고 있으면 주차 공간도 필요하고 관리 비용도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차를 불러가지고 집 앞까지 오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돈 나가고 그러면서 내 차를 소유해야 될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이죠. 차를 구매하는 거가 아마 이제 점점 감소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올해 한 차량 공유 플랫폼에는 지난 8월 이후 1년 만에 100만 명에 가까운 신규 회원이 몰렸는데 이 가운데 2030의 비율이 60%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내수 시장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습니다. 이미 굳게 닫힌 지갑은 이제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지수를 살펴봤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소매점들의 판매 실적을 조사해서 만드는 지수라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소비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올해 3분기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1.9%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지수가 벌써 10분기, 그러니까 거의 2년 반째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만큼 마이너스 상태가 길어지는 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서 씀씀이를 줄였나 봤는데요. 가전제품처럼 고가의 내구재 수요가 떨어진 것도 컸지만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옷에 쓰는 돈을 줄인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의류 등 준내구재 판매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이렇게 4.7% 감소한 걸로 나타난 건데요. 벌써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류 업체들의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올 3분기 삼성물산 패션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5%, 36% 줄었고요. 영업이익만 따지면 같은 기간 한섬은 31%,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65%나 줄었습니다.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대표적인 품목 중 하나가 의류라고 하는데요.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 역대급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란 해석이 이어집니다. 필수적 소비가 아니고 이게 이제 선택적 소비잖아요. 필수적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쓸 수 있는 돈이 솔직히 말하면 없으니까 이제 선택적 소비부터 줄여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내의 의류업자들, 의류업체들은 굉장히 고전을 면할 수가 없겠다. 한편 옷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습니다. 의류 물가는 지난해 10월엔 8% 넘게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지난달에도 전년 대비 2.2%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이상고온 현상도 의류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여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가을, 겨울철 외투 소비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는 게 의류업계의 분석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도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2050 1인 가구 2,000명을 조사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걸 살펴봤더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1.8끼, 그러니까 2끼도 안 먹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엔 혼자 살더라도 그래도 2끼는 기본으로 챙겨 먹었는데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다 보니 나홀로족들이 식비를 크게 줄인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아껴도 지갑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한 달 평균 315만 원을 벌고 있다는데 이 중 생활비 지출 비중이 40%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월세랑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2년 전보다 이 비중이 2%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다 금리가 오르면서 빚 갚는 데 쓰는 돈도 늘었고요. 결국 이 손에 남는 돈은 4%포인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업에 뛰어드는 1인 가구도 크게 늘었다는데요. 2년 만에 12%포인트 넘게 늘어서 올해 절반 넘는 1인 가구가 부수입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부업 종류로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앱테크가 42%로 많았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거나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얻는 방식인데요. 소액이지만 그래도 10원, 20원씩 살뜰히 모으고 아끼는 겁니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1인 가구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역시 외로움과 건강을 제치고 경제적 안정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물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진 않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 사 먹었던 거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식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이제 맨날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울 새가 없어요. 외로움도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이렇게 잔뜩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2년 전보다 만족률은 올라서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1인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